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을 저한테 설명해 줄 분이 없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시리즈고, 이거 누구 저한테 설명해 줄 분 있어요?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박쥐는 뱃. 예? 어떤 건지 나한테 설명해 줄 분 없어요? 어디 설명해 줄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설명해 줘요? 예, 해주세요. 예? 마이크.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목사님께서 저렇게 질문하시는 거에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하고만은 저 새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닌 박쥐를 선택하신 거는 현재 저희의 기독교인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 녀석을 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기독교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박쥐요? 네, 그래서 박쥐라서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가서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나는 포유류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또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으면 내가 조류다 해서 양쪽의 이득을 취하는 네. 박쥐다. 네. 어쨌든 박쥐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드라큘라로 연결이 되는데요. 흡혈귀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좋은 것만 빼먹는데 결국은 알고, 양쪽에 좋은 것만 빼먹는 기독교인을 박쥐라고 부른다. 좋습니다.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해석은 좋았어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어요. 맞아요. 아마 좀 너무 어려운가 봐요. 아무래도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문제를 좀 더 쉬운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설명이 될 분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민재가 된다는 건 어떤 건가? 이민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자, 이민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누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줄 사람 있어요? 이민재 자신도 잘 모를걸? 이것도 너무 어려운가요? 이민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잘 알잖아요. 그럼 이민재를 어려서부터 젖먹여 키운 이민재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이민재 엄마, 이민재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뭐요? 불쌍해요? 이민재가 되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민재 엄마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이민재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데리고 다닌다는 이민재 동생 이선재한테 물어볼까요? 이선재, 이민재가 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머리를 걱정해요. 잘 모르는가 봐요. 잘 모르는데. 에이, 이민재 동생도 이민재가 되는 거 어떤 건지 잘 모르는가 봐요. 뭐래? 승원이가 뭐래? 안 돼? 승원이가 한번 해봐 그럼. 뭐예요? 우리 승원이가 많이 컸구나. 마이크 안 들리잖아. 마이크를 켜야지. 응? 해? 용기 있게 해? 뭐라 그랬어? 포기했어? 그게 말해. 뭐래? 민재랑 비슷해지는 거래요. 민재하고 어떻게? 저 경서 형제 뭐라고 했는지 다시 좀 되풀이해 줘요. 뭐라고 했는지. 이민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민재 기타를 잘 치고 성경을 잘 알고 잘 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민재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 성경 잘 알고 그게 아니고 이민재가 된다는 건 어떤 건가? 그런데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이민재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민재를 박쥐와 동급으로 놓은 것 같은 세임 레벨로 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전혀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민재 씨 화내지 마세요. 박쥐와 동급으로 놓는 건 아니에요.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이민재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는 박쥐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이민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이민재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죠? 아니 그렇다면 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박쥐는 잘 모른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이민재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민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처럼 설명을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박쥐가 설명 못한다고 하지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민재 엄마와 이민재 동생은 이민재와 같은 사람이고 이민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왜 이민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을 못할까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재 엄마와 이민재 동생이 아무리 이민재와 같은 사람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민재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독특한 무엇이 있어. 저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엇이 있어. 권선중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엇이 있습니다. 백승은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무엇, 오직 그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엇을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 독특한 무엇을 우리 쉬운 말로 뭐라고 불러요? 독특한 그 무엇을 우리 쉬운 말로 뭐라고 불러요? 어? 뭐라고 불러요? 어? 쉬운 말로 뭐라고? 어? 뭐래? 개성.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건 더 쉬운 말 없어요? 쉬운 말. 나요. 어? 각자에게 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박쥐에게도 나라는 게 있을까요? 박쥐에게도 나라는 게 있을까요? 나라는 말은 못하지만 박쥐에게도 박쥐에게만 있는 독특한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박쥐에게만 있는, 박쥐에만 느끼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오늘 아침에 내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 유명한 거예요. 한때 세계를 흔들어 놓은 유명한 논문 제목입니다. 좀 이따 필요하니까 논문이 세상에 발표된 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5년 전 197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봐야지 더 재밌어요. What is it like? What is it like? 그래서 이게 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따가지고 What is it like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What is it like? 나의 문제를 What is it like라고 불러요. 에? 이분이 쓴 논문입니다. 이분 유명한 철학자예요. 에? 토마스 네이글. 그럴듯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에?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고 버클대에서 UCLA 버클대에서 철학 교수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10년 이상 했고 NY 우리 이번에 다녀온 우리 이강복 집사님 인솔아에 NYU에 뉴욕대 주립대가 아니고 뉴욕대에 갔다 왔잖아요. 그 뉴욕대에 거기서 20년 이상 거기서 가르쳤어요. 프린스턴대에서 가르치다가 10년 넘게 몇 년 전까지 가르쳤습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 거예요. 토마스 네이글 나이가 좀 나보다 우회니까. 경력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깊고 열려있는 철학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이 네이글 교수가 지은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내가 특히 호감이 가는 철학자입니다. 깊고 열려있어요. 세계가, 철학세계가. 자, 여기서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순전히 이 두뇌라는 육체, 물질에서, 육체는 물질 아닙니까? 육체가 물질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순전히 이 두뇌라는 물질 육체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을 육체 물질로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덕셔니스트, 환원주의자이며 정신, 마음의 현상을 전부 육체 물질의 현상으로 돌려요. 육체 물질에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리덕셔니스트로 합니다. 환원주의자. 네이글 박사의 논문은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을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박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민제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설명을 못하지만 무엇인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게 무엇인지 과학이 오랜 연구에도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뭔가 있는 건 분명한데 발견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명쾌하게 풀어서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논문이 되어버렸어요. What is it like to be a bat?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제목도 재밌잖아요. 당신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건지 알아? 모르지, 누가 알아 그걸. 네? 그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환원주의를 갖다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왔던 1974년, 아까 74년이라고 했잖아요. 1974년 당시에는 과학이 나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게 무엇인가?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나를 못 찾는다니요?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 아니, 과학은 그렇게 분명한 것도 못 찾는단 말인가요? 어떤 내 머리 잘라주던 아줌마한테 가서 과학은 왜 자는지를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 그래? 어자요? 피곤해져야지. 과학은 이 나를 1974년 당시에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어떤 상태인지 그건 조금 있다 하고, 어쨌든 45년 전에는 나를 못 찾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왜 그렇게 또 못 찾을까? 그거 왜 그렇게 못 찾을까?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책에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양자역학, 여기서 제가 혼돈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양자역학은 양자물리학이라고도 하고 양자론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양자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자역학을 할 때 소개했던 책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물리학 교수 두 사람이 쓴 책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 물리학 교수 두 사람이 같이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이거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양자 불가사의 물리학의 의식을 만나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이것은 이 책 242쪽을 카피한 거예요. 스캔한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가 이 도표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도표가 어떻게 되냐? 제가
한국말로 설명했어요. 여기 경험된 사건들을 위해 물리학이 있고, 그 물리학 위에 화학이 있고, 그 화학 위에 생물학이 있고, 그 위에 심리학이 있다는 이런 도표로 되어 있어요. 요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위에 것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리학이 제일 밑에고, 그 위에 화학이고, 그 위에 생물학이고, 그 위에 심리학. 이렇게 연구를, 사람의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학문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거 경험된 사건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갖다 경험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물질 세계에서 경험한 것이고, 경험된 사건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사건들이라 이게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에서 경험한 사건들이고, 그 체험을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화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여기 아무데도 나라는 게 없다는 거야. 여기 물리학이도 없고, 경험된 사건들이 그걸 갖다 연구를 하면은, 여기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 거쳐서 연구를 하면 여기 어디에도 나라는 게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라는 거 없다 이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심리학에 가면 갑자기 난데없이 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기는 이 물질 세계에서 온 물리학, 화학, 생물학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거기 나라는 게 없는데, 그 위에 심리학이 올라가면 갑자기 나라는 게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아무데도 없었던 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이상한 것을 여기다 제가 그려봤어요. 어디 갔네요. 어디서 생겨나는가? 심리학은 마음을 다루는 거니까 마음을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리고 생물학과 심리학 그 사이에 신경생리학, 뉴로피지올로지, 뉴로사이언스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가. 예? 인간의 정신이 육체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인간의 정신이 육체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것이 모두 인간의 육체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거기다가 신경생리학, 뉴로피지올로지, 뉴로사이언스까지 다 넣어도 여기 나라는 건 눈 씻고 찾아도 없는데, 여기 마음 정신에 가면 갑자기 나라는 것이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서 갑자기 나라는 것이 불쑥 나타나요. 여기서 과학으로는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거 환장할 노릇. 과학으로는 여기 없었는데 나가, 여기 없었는데, 이 심리학에 가면 갑자기 마음에서 나가 나타나거든. 이거 어디서 왔는 얘기예요. 화학은 환장할 노릇이라 이거예요. 아니, 이 나가 도대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골치야 이거. 너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여기 있게 됐지? 환장한 과학자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에 지금 부딪혀 있는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주의 95%, 96%를 채우고 있는 암흑물질. 이거하고 두 가지가 가장 과학이 지금 못 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환장 안 할 노릇이야, 이게. 환장 할 노릇이라고, 과학자들로는. 예? 자, 그럼 이 45년 전에는 그렇다고 하고,
이게 45년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45년 전에는 아까 What is it like to be a bat?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45년 전에 그때 분명히 그 네이글 박사가 말한 것이 무언가 있어. 독특한 뭔가 각 개인의 이게 각 독특한 무엇이 있어.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지금 발견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거를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로 명쾌하게 반박을 한 거예요. 리덕셔니즘을 명쾌하게 반박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후 4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가? 최근에는 과학이 어떤가? 이제 과학이 뭘 좀 발견했는가? 45년이나 지났는데 과학이 뭔가 좀 발견했는가? 이 책을 한번 보세요. The Character of Consciousness. 예,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도 이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데이비드 찰머스. 저는 이분도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찰머스. 아까 네이글 교수는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로 우리 신정기 집사님이 잘 쓰는 말로 한 큐에 방 떠버렸는데, 예?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로 한 큐에 방 떠버렸는데,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찰머스 교수는 29살 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한 큐에 방 떴어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Easy problem, hard problem. 이거 한마디로 방 떴어요. 그거 되게 쉬운 말로 방 뜬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알고 느끼고 하는 모든 정신 활동을 방금 책의 제목에서 본 것처럼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알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정신 활동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찰머스 박사는 사람의 의식 중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구분을 하고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명쾌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개념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의식 연구에서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있구나. 그 개념만 이 사람이 29살 때 그것만 끄집어낸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찰머스가 세인루이스 워싱턴 대학,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과 세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이 있는데, 이 세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신경과학과 철학 통합 프로그램, 신경과학과 철학 통합 프로그램에서 포닥 과정에 포스트 닥터럴 펠로우십 그 과정에 있었는데 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다 이 사람이 지적한 거예요. 논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기반으로 책도 썼어요. 29살 때 포닥할 때. 현재 찰머스 교수는 이 사람도 요즘 NY에 좋은 교수들이 많아요. NY에 우리 이강복 교수도 우리 NY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현재 찰머스 교수는 NYU에 있는 것으로 뉴욕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직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의식 연구 방면에서는 세계적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첼머스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의식 중에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그 어려운 부분, 인간의 의식 중에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설명이 좀 쉽게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그 부분이 그게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나 문제. 그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라고 부르기는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는 게 따로 있다고 보질 않아요. 과학자들은. 저는 나라는 게 분명히 따로 있다고 보니까 나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고는 안 불러. 하여튼간에 이 나의 문제가 지금 이 과학이 부딪혀 있는 가장 어려운 두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와. 서로 의견만 갈라지고, 그 의견만 갈라지는 걸 모아놓은 책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처럼 의식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분명하게 가려내서, 의식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분명하게 가려내서 연구를 거듭해서 15년 후에 첼머스 박사가 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15년 후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는 그 개념을 처음 정리한 다음에 15년 동안, 그 전까지 연구한 걸 치면 한 20년 될 거예요. 20년 동안 연구를 거듭해서 낸 책이 바로 이거예요. 의식의 특징. 이게 상당히 내용 있는 책입니다. 이거 상당히 내용 있는 책이에요. 네글 교수의 박쥐가 된다는 것이 나온 지 45년이 지나서 첼머스 박사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이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책에, 이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책에 6페이지에 나오는 말을 제가 여기 번역했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6페이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 잠깐 내가 한 군데로 빠뜨리고 있네. 이거는 6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이고 대강 넘겨보기만 해도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 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깊은 연구를 했어요. 아주 치밀하게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양반 정말 뼛속 깊이 과학자다.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민재 씨,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그러네. 역시 영어 사용자네. 영어 사용자. 어디 갔어? 어디 가버렸어? 베이델 스위치. 거기. 예. 자, 베이트라는 것은 미끼란 말입니다. 낚시 미끼. 스위치라는 건 탁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탁 보면 알잖아요. 뭐야? 베이트.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어. 이게 장사술이거든, 장사술. 장사술이니까 미끼를 던질 때는 좀 싸게 보이는 걸 던진다고요. 싸게 보여. 야, 이거 되게 싼데? 해가지고 탁 물어. 그럼 물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탁 바꿔치게 비싼 거 갖다 하라고 그러는 거. 이게 베이든 스위치예요. 베이든 스위치.
싸게 보이는 거를 갖다 내밀어가지고 덥석 물으면 잡아당겨가지고 비싼 거로 다 이거 사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거부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먹는 거. 이게 미끼상술입니다. 미끼상술. 예. 그러니까 네이글 교수가 박쥐가 된다는 게 나온 지 45년이 지나고 첼머스 박사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내놓은 이 책, 이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이 책의 6페이지에 나오는 말을 여기에 번역했습니다. 책의 끝에 가면 의식은 마침내 다루기가 쉽게 되었다고 저자는 선언한다. 야, 다루기가 쉽게 돼서 선언한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미끼상술에 배된 스위치에 걸린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어려운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것이다. 이 사람 솔직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하더라고요. 인상적이잖아요. 정말로 스칼라십이 정말 상당한 사람 스칼라십이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어려운 문제는 못 건드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6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인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남게 되는 건 어려운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 하드 프로블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될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이거 자꾸 넘어가 이거 아예 처음부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근데요, 이 책은요, 어떤 한 사람이 의식하는 것은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의 이론이라는 걸 내세워요. 강력히 밀고 나갑니다. 통일성의 이론을.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식하는 것은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로 맞는 소리예요. 이거 우리가 의식하는 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의식하는 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른 것들과 한데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20년 전에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다리를 지나갔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고 또 어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갔고 그때 데이트하던 여인이 뭐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한데 엮어서 의식이 남아있다고요. 딱 떨어져서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는가만 남아있는 일이 없어. 의식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딱 붙어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통일성이라고. 이 통일성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처럼 통일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엔 분명하지. 뭐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이죠. 왜 통일성이 나가 있기 때문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나가 있다는 주장을 못해요. 나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책은 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한참 가가지고 이런 김 빠진 소리를 해요. 통일성을 한참 주장하더니 499페이지 가서 이런 김 빠진 소리를 해요. 우리는 이 장에서 통일성 이론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지 확신하지를 못한대요. 나를 못 찾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론이 이치에 맞고 의식의 애가 이거 잘못되네. 의식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직관. 우리가 직관하면 이게 의식의 성격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통일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직관에는 강력히 우리가 그걸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직관을 전달하고 있으며 자기의 통일성 이론이 그것을 엎을 만한 다른 이론도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확신은 못해.
그러면서도 확실하다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은 가만 보니까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가 있거든. 여기 현재, 민재, 우리 경도경제 다 봐도 나가 있거든. 그런데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나가 없거든. 아무리 봐도 나가 안 찾아지거든. 행동하는 거 보면 나가 있는데 아무리 학문적으로 뒤져봐도 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성으로 일하는 애매한 소리만 하고 이거 나가 있기 때문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식 연구에 와 있는 그 한계점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식 연구가 이렇게 한계 속에 부딪혀 있어. 왜? 겉으로 볼 때는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람들 각자 다 나가 있는데 그걸 랩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또 신경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다시 연구를 해봐도 이 나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통일성으로 일하는 말 하면서 나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일단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가 어딨어? 그러니까 통일성 이론이라고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제가 요술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요술을 부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요술을 부리는가? 요 마음 위에다가 혼과 영을 얹어놔 봐요. 그럼 뭐요? 혼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이게 바로 나야, 나요. 영혼이 바로 나. 영과 혼이 바로 나라. 요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아무리 이 아래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요 위에 올라가야지만 나가 나오는데 이 아래만 자꾸 뒤지고 있으니까 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연구는 지금 한계에 부닥쳐 있어요. 600페이지나 되는 이런 아주 스칼라십이 얼마나 정교한 스칼라십인지 깊고 깊게 연구를 하고 솔직하고 해놨는데 마지막에 통일성으로는 강력히 밀면서도 확신은 못한다 이거예요. 분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인지 분명하지는 않아. 왜? 마지막 키를 못 찾고 있거든. 나를 찾아야 되네. 나. 아무리 봐도 나는 없거든. 이게 지금 의식의 연구가 부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혼과 영을 탁 올려놓으면은 마술처럼 여기에 나가 있구나. 이 여기 있는 나가 마음을 주도하고 있고 이 아래 모든 육체도 다 주도하고 있고 이 나가 그렇게 이 영혼이 바로 나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혼과 영이 없다면은 도저히 나를 설명 못해. 혼과 영이 들어갈 때야만 나를 설명할 수 있고 혼이 바로 나예요. 혼이. 영은 우리의 생명이고 혼이 바로 나야. 나. 이 혼이 나의 모든 걸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절은 말이에요. 참 유명하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한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 밑에는 설명하는 것도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이 한 그룹이고 관절과 골수가 또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밑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은 한 대 붙어 있고 관절과 골수는 한 대 붙어 있다는 거야.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관절은 뼈와 뼈를 잇고 있는 거예요. 뼈와 뼈를 잇고 있는 부분, 관절은. 골수는 뭡니까? 뼈 속에 있는 보온매로, 뼈 속에 있는 핵심 부분, 보온매로.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 이거는 뭘 뜻하는가? 이건 육체를 뜻합니다. 육체의 깊은 곳을 가리켜요. 육체의 깊은 곳. 그러니까 혼과 영, 이게 한 물이고 한 그룹이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로서 한 그룹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육체라고 안 하고 관절과 골수라고 했을까? 그 이유로 하셔야 돼요. 왜 여기는 관절과 골수라고 하고 육체라고 안 할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과 영은 깊은 것 아닙니까? 육신에서 깊은 곳은 관절과 골수예요. 이 관절과 골수, 깊은 육신의 깊은 곳,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야. 네 혼이 제대로 서 있으면 관절과 골수의 그 육신을 따르는 더러운 것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네 혼과 영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네 관절과 골수가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이런 것에, 그러니까 네 육신이 나쁜 것이 절어 있느냐 안 절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야. 육신이 혼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육신이 나쁜 것에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이. 나쁜 것에 육신이. 이게 그 말이에요. 관절과 골수란 말은. 네 혼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거 참 빠뜨리는데 제일 처음에 뭐로부터 나가요? 혼으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이것도 잊으면 안 돼. 혼으로부터 나가. 영으로부터가 아니고 혼으로부터. 혼이 있고 우리 사람이 그죠?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혼이 있고 그 위에 영이 있어. 근데 혼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영으로부터 시작돼. 혼이 제대로 서야 영도 살고, 이 아래 관절과 골수, 육신의 깊은 곳도 산다 이거야. 혼이 제대로 서야지만 영이 살고, 육신도 뼛속 깊이 타락한 육신, 뼛속 깊이 오염된 육신, 그런 육신이 잘못하면 된다 이거야. 혼이 잘못되면 육신이 뼛속 깊이 잘못되고 타락되고 오염된 그런 육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제대로 돼야 돼. 혼이 제대로 돼야지만 영도 살고 육신도 밝고 깨끗하고 건전하고 그런 육신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혼이 잘못되면요, 이 관절과 골수, 육신의 뼛속 깊은 곳에 이런 나쁜 것이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 건강하지 않아요. 몸으로도 건강하지 않아. 물론 정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더라고. 그런 사람은 무언가 때에 절어 있어가지고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야, 민재 씨 좀 봐. 얼마나 몸이 건강하고 좋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쓰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니까 혼이 밝아가지고 영이 살아있고, 육신에도 뼛속 깊이 좋은 것만 지금 속속 들어가 있거든.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살도 이제 자꾸 빠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민재 씨는 뭐 얼마나 건강해 보여. 밝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도 민재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혼이 제대로 돼야지만 육신도 뼛속 깊이 나쁜 것으로 오염되고 타락이 되고 뼛속같이 절어가지고 뼛속 깊이 절어가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혼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혼에서 출발한다. 혼에서 출발해요. 혼이 제대로 돼야 돼요. 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을 제대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거야. 십자가 보혈로 우리 혼을 씻어져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 이제 후에 그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신의 깊은 곳이야. 관절과 골수는 육신의 깊은 곳이고, 혼은 물론 혼이고, 영은 혼 위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찔러 쪼개야 돼.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봐야 돼. 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혼이 썩어 빠지는 혼도 많거든요. 오염되고 타락된 혼 얼마나 많아. 겉으로는 멀쩡한 소리 하지만 교회도 다니고 어쩌고 하지만 그 혼이 깊이 오염되고 타락된 혼이 얼마나 많아요. 영이 살 리가 없어. 그러면 육신도 썩어, 뼈도 깊이 썩어 있는 거야. 오염돼 있고 타락돼 있고. 그러니까 그 찔러 쪼개야 돼. 찔러 쪼개서 들여다봐야 돼. 육신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혼의 깊은 걸 들여다보고, 영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찔러 쪼개. 혼과 영과 육신의 깊은 것은 찔러 쪼개야 돼.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뜻은 찔러 쪼갠다고 안 해요. 마음에는 생각도 하고 마음에는 뜻이 있잖아. 뭘 해야겠다 하는 뜻이 있잖아. 마음의 생각과 뜻은 이거는 찔러 쪼갤 필요가 없어.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악한 일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 저버릴 생각만 해. 어떤 사람은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맨날 무슨 돈 벌 궁리, 뭐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좀 해볼 궁리,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이 마음의 계획이라는 건 뜻이에요. 뜻.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항상 악하다는 거야. 이 악한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만 해요. 악한 생각만 해. 그리고 뜻은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있어. 당신 평생에 좋은 일 한번 해봤어? 안 해본 사람 많아요. 평생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지,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일 하는 일 없어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일 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일 하고. 하나님 그러시잖아. 여기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항상 악하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홍수를 쓸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희망이 없으니까, 인간이 희망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홍수를 쓸어버린 거야.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은 금방 나타나. 저기서 악한 자는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일이고, 뜻이 뭘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맨날 그런 것만 하려고 그래. 악한 사람이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걸 못 봤어요, 난. 여러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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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다 그러네, 이선희 집사도. 맞아요, 못 봤어. 그런 거. 그냥 좀 마음이 그렇게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은 최고로 좋은 게 뭐야?
악한 일을 안 할 때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은 못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좋은 일은 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 어? 나쁜 일만 안 하면 다행이야. 어?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은 찔러 쪼갤 필요도 없다 이거야. 보기만 하면 알아요. 찔러 쪼갤 필요도 없어. 그러나 혼과 영과 육신의 깊은 곳은 찔러 쪼개봐야 돼. 거기 뭐가 있는가? 혼은 깊기 때문에 얼른 겉으로 봐서 몰라요. 아시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혼으로부터 모든 건 출발해요. 혼으로부터. 혼으로부터 좋은 일도 혼으로부터 출발하고 나쁜 일도 혼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혼에 대한 연구를 아마 한참 한 10회나 15회 더 할 겁니다. 혼에 대한 것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 이제 혼의 중요성 다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대 과학은 깊은 연구를 해서 사람마다 뭐가 있다는 거, 그 사람 독특한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또 목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나를 못 찾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고 하지 않고 통일성 이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나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과 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과 혼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혼과 영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나가 제대로 살려면 이 혼과 영이 깨끗이 써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